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전기 기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정유기 챕터를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요. 동희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오빠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로 공부했던 이 전기 기기는 주로 회전기 아니면 변압기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좀 새로운 정유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 자, 정유라는 거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어떤 그 전기의 성질 자체를 바꿔주는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해서 회전 변류기라는 것과 수은 정유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 우리나라가 그 어떤 거의 수출 강국인지 혹시 알아? 우리나라? 반도체?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효자 상품이라 할 정도로 국민들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외국에서 돈을 벌어오잖아. 그렇게 반도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정유기라고 하는 그 회전 변류기 그리고 수은 정유기 이런 것을 뭐 사용하는 데는 있겠지. 근데 흔하지는 않고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유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반도체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런데 반도체가 어떻게 이렇게 정유를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기랑은 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전자제품 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반도체란 단어에 그게 바로 영어로 세미컨덕터. 컨덕터라는 거는 컨덕턴스와 비슷하게 도체를 말해. 근데 세미라는 건 절반을 말하잖아. 그러니까 절반은 도체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도체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은 도체. 그러니까 절연체도 될 수도 있고 도체도 될 수 있다. 이래서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그 반도체에서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건 바로 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야. 이 다이오드라는 거는 결국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그 접합 다이오드라는 건데 이 접합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작용을 해.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빠가 정류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그래. 자, 이 그림을 잘 봐봐. 이거 오빠가 직접 찍은 사진이야. 이게 어디에서 찍었냐면은 그 공유기 어댑터 그거에서 찍은 건데 모 통신사에 있는 공유기가 이제 폐기가 돼서 버리려는 것을 내가 일부러 분해를 해서 찍은 거고 이 사진이랑 이런 그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전기책 있잖아. 이시훈 전기. 그 김기사가 이렇게 쓴 거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끄집어 온 거야. 그 책 저자가 오빠라서 그렇게 끄집어 와도 저작권 문제 없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어댑터 이렇게 네모난 상자로 돼 있잖아. 이걸 딱 뜯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동희가 이것만 딱 처음 봐서는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를 거야. 근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게. 그래. 원래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러그 있잖아. 꼽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기 있잖아. 토끼기 같이 이렇게 똑 돼 있어갖고 뭐 통신사 이렇게 마크 있고 뭐 이런 공유기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렇게 어댑터가 있었는데 전류가 알다시피 우리 이 플러그에서부터 쭉 들어오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뭐냐? 자, 이 안에 철심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막 감겨 있어. 이거 보이지? 코일 감겨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변압기. 그치? 변압기는 철심에 코일이 막 감겨 있잖아. 변압기를 통해서 이 조류 전원을 낮춰줘. 220V로 들어오는 것을 이 어댑터에 맞게, 즉 공유기에 맞게 이렇게 변압을 해줘. 충분히 낮춰주고 나면은 바로 이 옆에 있는 브릿지 정유회로라는 거. 이거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브릿지 정유회로라는 거는 다이오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말했잖아. 다이오드가 정류작용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조류형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오르락 하는데 반대쪽으로 안 가. 방향이.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지? 이런 걸 가르쳐 이제 맥류라 그러거든. 다음 강의에서 이것도 자세히 얘기해 줄 거야. 맥류로 이렇게 바뀌어. 즉 다이오드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커패시터, 콘덴서 알지? 콘덴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압 자체를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 이 평활회로라 그러거든.
일로 이렇게 또 전류가 흘러가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또 다듬어줘. 면도하듯이.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부품이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이건 정전압 회로라 그래. 지금 이렇게 커패시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춰줬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 역할을 해.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던 교류가 평평한 우리가 아는 직류 있지. 그걸로 바뀌어갖고 공유기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동이가 열심히 뭐 신기하다. 커패시턴스도 공부하고 변압기도 공부하고 뭐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한 부분이 바로 이 다이오드 쪽과 그리고 이 레귤레이터, 정전압 회로 이런 거 공부 안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 갖고 이 두 개를 우리가 이해를 해갖고 이렇게 조류가 직류로 바뀌어. 신기하지? 근데 오늘 이걸 전부 다 강의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해서 좀 나눠서 다이오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그래. 잘 따라오면 돼. 이게 바로 다이오드야.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이를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결합시킨 모양인데 실제 부품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전류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 근데 다이오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도로 중에서도 일방통행 알지? 일방통행이야. 한쪽으로밖에 못 흘러가. 교류이면은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는데 교류 특성상 방향이 계속 바뀐다 하더라도 교류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있다 그러면은 역시나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이오드 기호야. 우리 뭐 기호 같은 거 회로도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있다 그러면은 저항, 그리고 이렇게 막 꼬불꼬불 코일 모양이면은 인덕턴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커패시턴스 이걸 공부했잖아. 그렇다면은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여기에다가 색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가는데 이렇게 뭔가 막혀 있는 모습이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다이오드다. 내가 가는 길을 막아버리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요.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이 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가도 돼. 그런데 이쪽에서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얘기야. 잘 해석하고. 자, 그리고 몇 가지 용어도 간단하게 알아보자. 먼저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켜 에노드라 그래. 에노드.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 알파벳으로 A를 써. A.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P라고 써 있어. 아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할 때 P인데 우리 긍정적인 뭐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하지? 네가티브의 반대말, 파지티브. 그치. P는 바로 긍정적인, 파지티브. 거기에서 따온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이야. 좋아. 가도 돼. 그렇게 흘러도 좋아.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 그걸 가리켜 우리가 방금 동희가 얘기를 했지. 네가티브. 이 N이 그거야. 네가티브.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전류는 오지 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한 거야. 이 부정적인 그 N쪽에 해당하는 것을 가리켜 캐소드라고도 하고, 이거를 영어 대문자로 표기하면은, 캐소드 자체는 영어로 C로 시작해. 하지만은 K라고 표기를 해. 이거 좀 차이가 있다. AK 뭐 백화점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AK로 이렇게도 약자로 표기를 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이오드 자체는 이렇게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서 정류작용을 한다. 이걸 알아도.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 왜냐? 교류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와 크기와 방향이 매시에 변한다 그랬잖아. 오르락내리락. 근데 이 교류 회로를 다이오드를 통하게 흐르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겠지. 그럼 어느 정도 직류 기준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하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류를 한다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정류작용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즉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류작용을 하는데
간단하게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를 해줄게. 자, 접합 다이오드. 이게 이제 P형, N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알아보자. 우리는 어차피 전기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전자에 해당하는 반도체를 깨알같이 다 알 필요는 없어. 하지만은 조금은 알아둬야지 시험에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거든. 자, 먼저 P형 쪽을 이야기를 할게. P형 같은 경우에는 갈륨이나 인듐 그리고 억셉터 분수물을 만든 반도체야. 즉 이쪽은 이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흐를 수 있게 하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전공이라 그래. 전공.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합전자의 이탈로 생성이 돼. 이게 또 무슨 어려운 이상한 소리인가요?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회로 하나 보면 금방 이해가 할 거야.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막아주는 게 바로 N형이라 그랬잖아. N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었나? 바로 5가에 안티몬, 비소 같은 도너 불순물을 넣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P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불순물이지만은 3가의 불순물을 만들었다. 이런 차이 같은 것도 좀 알아두자. 그래서 이를 억셉터라 그래. 그리고 N형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를 흐르지 못하게, 그런데 이제 전자는 흐를 거야. 그 안에서 그 녀석을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전자야. 전자. 방금 말했듯이 전자는 흐른다 그랬잖아. 이 전자라는 게 우리 예전에 전류의 흐름에서 쪼개서 정말 작은 물체라고 막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 전기 전도 반송자, 즉 캐리어는 전자로 활용을 하게 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것의 주 원료는 바로 5가의 불순물이라고 해서 도너. 이런 거는 시험에 가히 나올 가능성이 없어. 사실. 근데 우리가 그냥 공부할 김에 알아두자 이거야. 자, 어쨌든 이런 것이 바로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를 한다 그랬잖아. 이 정유 소자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다음 중 반도체 정유 소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빠가 좀 중요하니까 표기를 해줄게. 자, 무엇이냐? 대표적인 게 바로 저마늄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나는 이거 처음에 독일에서 만든 원소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독일을 절맨이라고 그러고 또 뭐 그쪽 말로는 게르마니 뭐 그러면 되나 비슷하지 않아? 비슷한 게 최근에 발견된 원소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발견됐다 해서 니오니움이라고도 쓰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견한 국가를 기준으로 이름을 그 나라나 뭐 그런 데에서 짓고 싶게를 짓는다면은 약간 뭐 좀 자부심 좀 가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어쨌든 저마늄, 그리고 우리 많이 접한 거야. 실리콘. 실리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원료야. 그리고 셀레늄. 마지막으로 산화구리. 왜? 아니야, 뭐 광고가 생각나서. 산나구리 아닐걸? 그냥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자. 다이오드 있잖아. 다이오드를 접속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하는 역할이 있어. 다이오드를 직렬로 접속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돼. 참 요긴하지, 그러고 보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자지만은 전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리고 병렬로 접속했다. 그러면은 과전류로부터 보호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알아두자. 그래. 자, 그리고 오빠가 좀 전에 그 전기 전도 반송자, 그러니까 캐리어로서 뭐 전공과 전자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 이거는 간단하게 오빠가 회로를 통해서 알려줄게. 자, 여기가 바로 DC 전원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지. 근데 이 위에 자석같이 생긴 게 이제 자석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바로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그래서 P형과 N형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때 뭐라 그랬어?
전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도 된다 그랬었지.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네거티브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전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전류와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아니야. 전류와 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 전자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이거 나 예전에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 근데 아버지도 정확하게 그때 이론을 공부했던 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자는 전류랑 반대로 흘러가는 건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나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 너무 옛날에 배워서 잘못 배운 건 줄 알았나 했더니 그게 아버지는 원래 전자를 공부하셔서 제대로 배웠던 게 맞은 거고 오빠 같이 뒤늦게 이제 전기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얼버무렸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전자가 반도체 안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맞더라 이거야.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파란색으로 오빠가 표기한 게 바로 전자가 흘러가는 방향이거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간다. 그러기 때문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흘러야 될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 이걸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 마지막으로 다이오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자, 다이오드 사실 종류가 되게 많아. 하나만 딱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의외로 우리가 주변에서 생각지도 못한 다이오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가 바로 정류형 다이오드라 그러겠지. 왜 우리가 이거 공부하겠어? 결국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 즉 정류작용을 위해서 다이오드를 배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렉터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실제로는 종류가 되게 많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오빠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버렉터 다이오드, 뭔가 버럭 하는 느낌이잖아. 근데 이를 가리켜 가변 용량 다이오드라 그래. 용량이 변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냐면은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용량이 변하는 걸 통해서 전화 용량을 이렇게 확보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고 같은 역할로 해서 필요할 때는 거기서 끄집어서 내고 남아둘 때는 거기다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용량을 변하는 걸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단어가 있어. 역바이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역바이어스라는 거는 결국 거꾸로 흘러가는 걸 말하거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압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그 다이오드 공간 자체가 변하는 거, 그걸 이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중요한 다이오드예요. 이번에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이 녀석은 정전압과 관련돼 있어. 정전압이라는 게 다이오드에서 나오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뭐겠어? 이렇게 돼 있는 그 직류 있잖아. 좀 다듬긴 다듬었지만은 뭔가 우리가 면도를 했을 때 털은 이렇게 했지만은 꼼꼼하게 이렇게 피부까지 딱 어울리게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우리가 이제 정전압이라 그러거든. 레귤레이터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제너 다이오드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제너 항복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건데, 제너 항복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PN 접합 다이오드 있잖아. 그때는 이제 순방향,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그 직선으로 쭉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 이게 순방향이잖아. 이렇게 전압이 인가가 되면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잖아. 근데 이 역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전압을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갑자기 전류가 흘러.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네거티브가 막아. 전류가 오지 마. 그랬는데 이렇게 계속 이게 역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항복. 못 이기겠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바로 이런 현상을 가리켜 항복 현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제너 다이오드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항복에 의해 가지고 이 다이오드의 전압 포화라는 게 생기거든. 그걸 이용을 해갖고 전압을 아까 이렇게 좀 다듬어지지 못한 것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이오드 치고 기호도 달라.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다이오드 하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기억나지?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오케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안 됨 이랬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기울어진 모습이 또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다이오드랑 조금 기호조차도 달라.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바로 정전압을 위한 다이오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고 또 우리가 많이 접해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 우리 집에도 있어. 그래? 어디 있을까? 우리 차에도 있고 동희 부모님 집에 처갓집에도 있고 거리에 나가도 볼 수가 있어. 발광 다이 신호등? 뭐야? 신호등도 돼. LED. 아. 우리 집에 여기 등들 전부 다 LED잖아. 이 LED에서 D가 다이오드인데 LED가 뭐의 약자냐면 나이트, 조명,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래가지고 흰색을 만든다 그러면은 빛의 삼원색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R, 레드, G, 그린, B, 블루. 이 세 가지 색을 빛으로 쏴서 합해버리면 하얀색이 나오거든. 이렇게 이제 그 세 개를 각각 어떻게 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차 이게 결과가 달라져.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용한 게 바로 LED 조명이야. 결국 LED 조명 특성상 일반인이 보기엔 되게 환하고 전기를 조금 먹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전기 이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구나 다이오드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LED 기판을 이렇게 딱 보잖아? 그러면은 직류로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조그맣게 이렇게 다이오드 기호 같은 게 속에 다 보여. 그래서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런 것을 기술자들도 알 수 있게. 그래서 LED 조명 특성상 이 발광 다이오드의 하나의 소자가 고장이 나거나 망가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등을 전체를 교체를 해야 돼. 근데 발광 다이오드는 반영구적이라서 잘 고장이 안 나고 주로 SMPS라고 해서 교류를 그 LED에 맞게 직류를 바꿔주는 그 부품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고장이 많이 나. 그런데 그것을 또 고쳐서 쓰기는 어려운 게 해당되는 그 LED 모듈에 맞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약간 맞춤형에 가까워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보통 LED 등은 고장 나면은 그냥 새로 하나 교체하시는 게 더 싸게 먹혀요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같이 알아두자. 터널 다이오드라는 게 또 있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이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일본인 물리학자가 만들었어. 에사키라고 하는 애가. 그래서 에사키 다이오드라고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다이오드 자체에다 불순물을 많이 늘려가지고, 버렉터 다이오드 같이 용량이 넉넉한 게 아니라, 그 전하를 넣을 수 있는 용량을 좁힌 거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우리가 이렇게 그 산을 올라가다 보면 터널이 나오게 되잖아. 터널은 공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 좁잖아. 그런 식으로 어떤 터널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이 터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뭐냐? 발진 작용을 일으켜. 발진이란 게 뭐냐?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우리 그래서 뭐 로봇 발진, 뭐 비행기 발진, 전투기 발진 뭐 할 때 더 확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스터 역할을 해준다 그런 것도 하고. 스위치 작용. 스위치는 뭐야? 회로를 연결하고 끊어주고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증폭 작용이 뭐냐? 증폭 작용은 발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게 발진이라는 거는 어떤 부스터 모드라면 증폭은 확장을 시켜주는 개념이야.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한 100 정도의 볼륨으로 들었는데 볼륨을 증폭시키면은 뭐 150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역보다 더 크게 확 확장되는 그런 것도 증폭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 터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버렉터 다이오드 같이 가변 용량을 막 늘려주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좁혀가지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을 대해서 알아두고 결국 다이오드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만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용량 같은 것을 유동적으로 하는 녀석도 있고 또 이 그 직류를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즉 정전압을 만들어주는 제너 다이오드 같은 것도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을 내주는 녀석도 있고 그리고 뭐 발진 스위치 증폭작용 같은 걸 해주는 녀석도 있는데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전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시스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지. 뭔가 보조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 투박한 어떤 전기 설비에 비해서
조그만한 반도체 종류지만은 그래도 전기에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기기계에서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 정류회로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와 약간의 공식이 나와. 왜냐? 교류를 이렇게 직류로 바꾸게 되면 전압 같은 것도 달라지고 이러잖아. 이런 공식 같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특징 같은 거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자. 그래. 그러면은 오늘 배운 거 중요한 거 체킹해 줄게. 바로 정전압을 위한 제너 다이오드 이 용어 같은 거는 우리가 알아두자. 다음 중 정전압을 위한 다이오드는 했을 때 그리고 다이오드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호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면 될 거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 공부하냐 수고 많았고 빨리 끝났어. 좋지. 그럼 동희가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화이팅!